대표님, 숙박업 시작하려면 최소 얼마 있어야 되나요? 숙박업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금액이 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매매를 하실 때는 10억, 20억 드시겠지만은 숙박업은 임대차 시장이 따로 존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최소 시드는 5천만 원부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천만 원으로 숙박업이 가능하다고요, 대표님?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어떻게 진행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5천만 원 정도로 숙박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믿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진짜 5천만 원으로도 가능한가요? 5천만 원 시작하게 되면은 사실 일방 위주로 일일 단위 판매는 조금 제한이 있고요. 제가 흔히 말하는 장기방, 달방 위주의 판매를 좀 하시게 되실 겁니다. 달방이 뭔가요, 대표님? 달방은 월 단위로 계약하는 걸 의미하고요. 기존에 고시원을 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일반 숙박으로 많이 넘어오시면서 이런 달방 문화 시장을 또 개척을 하셨어요. 그 외에도 예전에 여인숙을 하셨던 분들도 일방 위주보다는 장기방 위주로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판매를 하시는 수익 구조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 모텔 운영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건가요? 네, 일반 모텔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아는 대실 숙박 위주로 운영하는 반면에 장기방 같은 경우는 월 단위, 최소 주 단위까지 연박 위주로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근데 왜 달방은 5천만 원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장기방 운영하는 곳의 경우는 사실 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운영하시다 보니 권리도 높게 책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보증금, 그리고 낮은 월세, 그리고 최소한의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금이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테리어 비용이 아깝지 않나요? 나중에 혹시나 나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숙박업 같은 경우는 상가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단 10년 동안 사용 수익하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붙일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들어가는 건물의 경우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희가 주택보다는 좀 권리금 회수가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방도 그럼 상가로 분류가 돼서 10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나갈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요? 네, 대부분 시설 같은 경우는 권리금으로 산정하고요. 그리고 시설 외에도 바닥 권리금이라고 얼마큼 달방을 채워 넣냐도 이게 다 권리금에 산정되는 기준입니다. 그럼 5천만 원 투자했을 때 수익은 어느 정도 되나요? 5천만 원 투자했을 때 사실 순수익 1천만 원을 바라보긴 힘들고요. 직장인 월급 300에서 350 정도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고 이 순수익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을 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매출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그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건가요, 대표님? 장기방도 플랫폼이 다 존재를 하고요. 현대는 시대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터넷만 잘 활용하시더라도 채우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 수익이 나는 구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 정도 시드가 있을 때 어느 지역의 물건을 추천하시나요, 대표님? 네, 장기방이 잘 되는 지역은 주로 산업단지 주변인데 이쪽은 사실 보증금이 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광역시 기준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한 시장입니다. 부산을 예로 들자고 하면은 선원들이 많은 자갈치 주변이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영도라든지 남포동 인근에도 선원들이 투숙하는 숙소는 비교적 시설이 노후되고 좀 낮은 보증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말씀드린 보증금 5천만 원이면 충분히 시작 가능한 시장입니다. 대표님, 그럼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시드가 있다고 하면 어떤 매물을 시작하면 될까요? 7천에서 8천 정도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광역시 위주의 일반 물건도 노려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시설 투자는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증금이 낮은 경우는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형성된 구간이 있는데 본인이 시설 투자를 좀 한다고 하시면은 일방 수요도 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로 어느 지역을 추천하시나요? 터미널 부근이나 아무래도 역세권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되나요? 8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한다 생각하시면은 순수익 400에서 500 정도는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천만 원 정도 투자했을 때 매물에 관해서 팁이 있을까요, 대표님? 과도한 시설 투자는 삼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인테리어는 도배, 장판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지역당 받을 수 있는 객단가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시설 투자보다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1억 원의 시드가 있다고 하면 어떤 물건을 추천하시나요? 1억 원의 시대라면 사실 작지 않은 금액이고요. 제가 실제로 중개도 서울 경기에 무권리 물건을 많이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 위주의 서울 경기권 숙박업도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수익이 얼마 정도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요. 1억 정도 투자했을 때 제가 실제로 컨설팅 해드린 분의 경우는 700에서 800 이상은 순수익을 다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팁이 좀 있을까요, 대표님? 실제로 숙박업소를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가 저희가 고정비 중에 가장 큰 비용으로 지출이 되는데 현재는 지금 무인화된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제를 사용해서 무인화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간혹 총 투자금 1억으로 월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임대인이 직접 공사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무 좋은 상권에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수리하며 수익을 만들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시드 2억에서 3억 정도 사이이신 분들은 어떤 매물을 하면 될까요? 저희가 뭐 광역시 기준에 흔히 말하는 호텔까지도 가능하고요. 개시수는 30개 이상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금액대입니다. 주로 어느 지역을 추천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일단 일방이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대실이 들어가는 상권을 저는 추천드리지만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 수요가 발생하는 아까 말씀드린 역 주변이라든지 이동 인구가 많은 대학가 주변에 선점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매물 선정에 관해서 팁이 좀 있을까요? 네, 팁이 있고요. 저 역시도 플랫폼 출신인데 이 플랫폼이 단순 예약 시스템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직결체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켜서 그 지역의 단가가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이 상권이 경쟁이 치열한 건지 안 치열한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2억에서 3억 원 정도 투자했을 때 순수익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중개 거래 사례로 말씀드리면은 그 정도 금액대는 이제 1,500에서 2,000 정도 다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운영을 잘 하시는 기준으로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시드 5억이 있으면 어떤 물건을 추천하시나요? 5억이 있으면은 전국에 있는 대부분 물건을 다 수령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성급을 달고 있는 호텔도 임차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대입니다. 주로 어떤 지역을 추천하시나요? 시드가 5억 정도 있다고 하시면은 당연히 수도권, 서울 지역을 추천드릴 것 같고요. 부산도 최근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안리라든지 해운대 주변에 호텔을 임차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그 이상의 시드를 가진 분들은 어떤 매물을 하면 될까요, 대표님? 숙박업 경험이 있다고 하시면은 더 높은 임대 매물을 추천드리겠지만은 사실 뭐 5억 원대 이상이면은 매매도 가능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물건 매매도 같이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님,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자본 규모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숙박업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숙박업 투자의 방식은 임대도 있고 매매도 있고 그리고 본인의 비용 없이 하는 위탁 운영까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본금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떤 방식이 나한테 맞는 건지, 어떤 매물을 찾아야 되는 건지, 또 수익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어려워하시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심은 월 1회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매달 진행하는 세미나에서 단순한 시장 설명이 아니라 실제 운영 데이터와 수익 구조를 기반으로 어떤 매물이 수익이 되고 어떤 매물이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 분석부터 운영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단순 지원이 아니라 실제 실행 가능한 구조 설계를 함께 제안드립니다. 그럼 숙박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상 하단 링크에 관련된 고정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숙박업 시작을 고민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